요시카와 에이지의 소설 미야모토 우사시를 원작으로 한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명작 시대극 베가본드 1998년도에 연재를 시작했음에도 이미 진작에 최종화를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베가본드는 아직까지도 연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 풍월 읊어보겠나이다. 만화애니 명사 서당캐 비아이꾼 한량총수입니다. 해당 풍월에는 베가본드 최종화에 대한 리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결말을 알고 싶지 않으신 나으리들께서는 베가본드 정식 완결 이후에 다시 방문해 주시기를 읍소드립니다. 주인공 신멘 다케조와 친구 혼이된 마타하치는 전쟁 영웅이라는 부푼 꿈을 안고 17세 어린 나이에 세키가하라 전투에 서군으로 참전하지만 역사대로 대패한 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고향길에 오릅니다. 그렇게 폐잔병 사냥꾼들을 피해 집으로 가던 두 사람은 단적배 두령 치지카즈에게 남편을 잃은 오코엔 아케미 모녀에게 도움을 받게 되고 그곳에 머무르며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내죠. 그러던 중 때마침 발정난 치지카즈와 산적대들이 찾아오는데 이때 다케조는 치지카즈를 때려 죽여 원수도 갚아주고 후에 쳐들어온 패거리들까지도 혼내주지만 마타하치는 다케조와 목숨 걸고 싸우는 와중에 오코와 폭풍 야외 야스를 즐긴 뒤에 그대로 오코와 함께 다케조한테 이런 방구의 말도 없이 떠나버리죠. 본래 다케조는 바로 수행길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여자에 미친 마타하치가 빤스런 쳐버린 탓에 놈의 노모와 약혼녀인 오코에게 마타하치의 생사를 알려주고자 우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는 도착하지만 오는 길에 추적병을 죽이고 달아난 전적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인들 가의 마찰로 인해 다케조는 군에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렇게 다케조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을 쫓는 군병과 마을 사람들을 혼내주며 악명을 떨치지만 결국 타쿠안과 오츠에게 붙잡히게 되고 그대로 나무에 매달린 채 빨리 죽여달라고 발악하며 빌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올가맨 줄이 끊어지면서 떨어진 다케조를 마을이 훤히 보이는 곳에 끌고 간 타쿠안 스님은 스스로의 존재 가치에 대해 평생 물음을 갖고 살아온 다케조에게 어둠을 뚫고 살아가라고 말하며 다독여줍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처음 살아도 된다는 말을 듣게 된 다케조는 그 이름을 버리고 미야모토 우사시로 새롭게 태어나 천하제일을 목표로 여정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 바로 베가본드의 대략적인 줄거리죠. 선생님, 더블 주인공인 작품인데 사사키 코지로 줄거리는요? 그건 코지로 풍어에서 따로 다룰 테니 지금은 여기서 끝!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베가본드 주요 인물들은 현재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길을 헤매고 있는지 근황 짧게 정리해보죠. 주인공 미야모토 무사시. 마을의 악귀였던 신멘 다케조는 승려 다쿠앙의 도움으로 미야모토 무사시로 다시 태어난 뒤 천하제일을 목표로 방랑길에 올랐죠. 그렇게 무사시는 전국의 강호들을 차례로 베어넘기며 그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다케조 시절부터 그토록 바래왔던 천하무적에 가까워지자 검보다는 내면을 갈고 닦기 위해 농사에도 도전해봤지만 결과가 썩 좋지 않아 마을 사람들 모두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자 무사시는 코쿠라의 고위 간부들에게 마을을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렇게 식량과 생필품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코쿠라 행을 약속했던 무사시였기에 현재 무사시는 코쿠라로 가기 위해 결심을 굳힌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무사시의 짱친 혼이된 마타하치. 다케조와 전쟁에 나갔다가 개같이 패배한 뒤 어머니도 여자도 친구도 미래도 버린 채 오입질만 하면서 여러 여자에게 빌어먹고 살던 마타하치 도련님. 이런 못난 아들만을 위해 고생만 하다 돌아가신 어머니. 천하무적에 되어버린 친구 다케조와의 벌어진 격차에 끝없는 좌절감을 느끼게 된 마타하치는 뒤늦게나마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한때 자신의 위장 신분이 되어줬던 코지로에게 인가장을 전하기 위해 고쿠라로 향합니다. 다음으로 베가본드의 히로인 다케조와 마타하치의 소꿉친구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오츠. 마타하치는 바람나서 도망가고 다케조는 무사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거절한 탓에 타쿠앙 스님의 도움으로 흘러 홀로 야규가에서 지내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야규가에 찾아온 다케조와 제외하지만 또다시 다케조가 혼자 떠나려 하자 이번에는 여정길을 함께하기 위해 짐을 싸서 나가기는 하지만 결국 야규 세키슈사이의 임종과 어린 조타로 때문에 야규가의 사실상 안주인으로서 이별의 기약 없이 야규가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주인공 아버지의 옛 스승인 퇴물검사 밑에서 세계관 최강자로 성장하는 사사키 코지로. 검만을 위해 태어난 인간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타고난 재능과 훌륭한 스승 밑에서 검수를 배운 덕분에 망설임 없는 검을 가지게 된 코지로는 갖은 경험과 세키가하라 전투를 통해 최강의 검객으로 거듭나죠. 그렇게 최강이 된 코지로 역시 갈류지만을 목전에 두고 코쿠라로 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황 올림픽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오늘의 본풍월로 넘어가 보죠.
이노우의 다케이코는 일전에 2008년 초여름부터 2010년 6월 센다이를 끝으로 약 3년간 일본 전역을 돌며 전시회 최후의 만화전을 개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에서 베가본드의 결말이라고 봐도 무방한 최종화를 무려 연재 중에 공개했었죠. 그리고 최종화에서 무사시는 역사처럼 오륜설을 집필한 장소로 알려진 레이간도에서 사념에 잠긴 노인의 모습으로 첫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사시에게 마치 어린 시절의 무사시처럼 혼자서라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지고 싶은 야망을 가진 꼬맹이가 검을 가르쳐달라고 찾아오죠. 무사시는 어린 소년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옛 제자 조타로와 자신의 삶에 감명받아 배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생각에 잠기죠. 자신이 베어넘긴 자들, 삶의 물음을 던져준 자들, 삶의 이정표가 되어준 자들, 아버지, 어머니의 온기, 오츠, 코지로, 마음 깊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 등등 자신의 삶을 잃었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마음속 깊이 박힌 가시들을 뽑아내고는 움켜쥐었던 검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코지로와 함께 놀러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미야모토 무사시 최후의 순간을 담은 에피소드는 끝이 나죠. 그리고 회당화에 대해 이노우에 선생님은 짤막하게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무사시가 사람을 베는 삶을 살았음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내게 해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베가본드를 읽으신 분들에게 좋은 감정을 드리고 싶었으며 계속 읽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싶었습니다. 빛을 그리기 위해 그림자를 그린다. 갈등과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림자이죠. 제가 꼭 원하던 모습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비극을 그릴 때에도 더 이상은 목적이 없는 비극이 아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문을 굉장히 축약해서 설명드렸지만 정말 작품 내외적으로 평상시 갖고 있던 마음속의 무거운 짐들을 털어놓는 느낌이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노우에 역시 해당 화를 결말 최종화라고 굳이 말하기보다는 무사시 최후의 순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선생님, 그럼 결말은 아니라는 말인가요? 결말을 그리고 있던 시점에서는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노우에가 저걸 결말이라고 생각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공백에서 이노우에는 당연히 본편과 해당화를 연결짓고 싶다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숴버리고 싶다고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정확하게는 2008년에 이노우에가 그렸으니 이것이 현 2025년에 이노우에가 느끼기에는 결말이 아닐 수도 있기에 추후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분명히 남겨뒀다고 봅니다. 결말 후 에필로그도 아니고 연재 중에 이런 걸 공개한 이유가 뭔가요? 대략 2008년 7월경에 이노우에 센세는 자신의 전시회에서 베가본드의 마지막을 공개했었죠. 이때 베가본드 스토리는 절정에 달한 몰입감으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던 요시오카 일문가의 사투 후 무사시가 회복되고 있는 단행본 28권이 발행되며 미친 인기를 구사하던 때라 결말을 선공개해버린 것이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은 이노우에는 베가본드로 만화라는 틀을 깨고 싶었으며 더하여 만화전은 스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진행하게 됐다고 공백에서 밝힙니다. 본래 이노우에는 진작에 블로그를 통해 베가본드를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못했죠. 그렇기에 제때 끝내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주고 갖고 있던 이노우에가 전시회를 기획하면서 기존의 조그마한 원고지 틀을 벗어나 보다 넓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마음과 맞물러서 이러했던 것이 아닐까 감히 추측해봅니다. 그래도 너무 홍대병 용두삼이 결말 아닌가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현실 역사를 반영한 탓에 오츠와 이어지지 못하는 인연 말고는 가히 완벽하다고 평하고 싶을 정도로 최고의 결말이었습니다. 사실 베가본드에 빠져든 대다수의 독자들은 이노우의 작화에다가 일본 최강의 사무라이 미야모토 무사시 서사 명작 각이다 하면서 천하무적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모든 걸 베어넘기고 마지막에는 라이벌 코지로를 간류지마에서 끝장내는 정통 칼싸움 액션 활극을 기대하며 입문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사실 베가본드는 그저 무사시의 작가 이노우의 자신을 덧대어 놓은 굉장히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죠. 13살 때 처음 사람을 베어 죽이고 전쟁 영웅의 부푼 꿈을 안고 전장에 나가지만 패망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다케조. 단편 카에데 퍼플로 데지카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하지만 차기자 카멜레온 잘 흥행에 실패하는 이노우에 이후 천하무적을 꿈꾸며 미야모토 무사시가 되어 보장원의 인슌 최강의 할배 야규를 만나면서 세상이 넓은 걸 깨닫고 더욱 노력하여 전국의 강호들을 베고 또 베어넘기고 요시오카 일무 70일을 홀로 상대하며 전국 최강 검으로 명성을 떨치는 무사시. 차기작 슬램덩크를 통해 스포츠 만화 역사상 최고의 명장면을 칭송받는 사랑전을 끝으로 슬램덩크를 완결지으며 90년대 최고의 작가가 되는 이노우에 정점을 찍고 천하무적은 아지랑이라는 말을 되뇌이며 조각을 하고 농사를 짓고 내면과 대화하는 무사시. 정점을 찍고 화가에 도전하고 만화의 틀을 깨기 위해 자기답지 않은 연출과 변화를 반복하는 이노우에. 이처럼 베가본드의 서사는 이노우의 작가 인생 그 자체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흡사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 그렇기에 용두삼이 결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사시는 작가 이노우의 그 자체니까요. 만화가로서 막연하게 그려왔던 꿈에 막상 도달하게 되자 자신의 목표가 아지랑이었는지 되뇌이는 모습, 어느덧 완결의 때를 놓쳐버렸다는 압박감과 어떤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고민하다가 마지막 생명이 다하는 순간에서야 끝내 안식에 도달하는 행복한 모습까지 그려놓았으니 페르소나인 무사시와 작가 이노우에 둘 다 만족할 만한 나름 희망적인 담백한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이제는 모두 잊고 있을 법한 오늘 풍월의 본론이 베가본드가 최종화를 그리고도 어째서 완결 짓지 않고 장기 휴재 상태로 두고 있는지 뇌피셜드 정리하면서 이번 풍월 마무리해보죠. 첫 번째 루머, 이노우에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아서다. 이노우에는 이미 슬램덩크로 1억 부 판매를 기록하면서 3대가 놀고 먹을 돈을 진작에 벌어놨습니다. 그리고 내놓은 차기작들이 리얼과 베가본드죠. 더하여 슬램덩크 장학금이라 이름으로 스포츠 장학금까지 정기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화에 생계가 걸려있지 않게 된 것은 사실일지 몰라도 돈 많이 벌었다고 작품 활동을 하지 않는 스타일의 작가는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루머, 작가 이노우에의 건강 이상 때문이다. 건강 이상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지금 같은 장기 휴재 전에 일전에 연재를 하면서 1, 2년씩 휴재를 했던 것도 복귀 후에 주간 연재에서 격주로 또 월간 연재로 바꾼 것 역시 작품의 퀄리티를 살리고 싶은 취지도 있었지만 심각한 건강 악화를 호소했기 때문이죠. 주간 연재는 그야말로 작가의 인생을 갈아서 작품을 완성시키는 방식이니까요. 그만큼 연재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현재 장기 휴재의 주된 이유가 건강 이상 때문만은 또 아닙니다. 실제로 베가본드 연재를 쉬는 동안에도 이노우에는 기타 작품 활동은 물론 대외 활동까지 꾸준히 이어갔었으니까요. 세 번째 루머, 이노우에의 예술병이 극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노우에한테 베가본드라는 작품은 태초부터 새로운 도전 그 자체였습니다. 사사키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부터는 오직 분만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일전에는 설령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이노우에스럽지 않다고 느낀다면 하지 않았을 연출이나 전개 방식도 차용했죠. 이 같은 새로운 방식은 분명 독자들의 충분한 공감을 사지 못한다면 단순한 예술병으로도 해석될 수 있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예술병 때문이 아니라 전작과 다른 만화를 보여주고 싶은, 이전보다 더 잘하고 싶은 작가로서의 고뇌와 스스로 더욱 성장하고 싶은 성장의 욕심 속에 잠식되어 버렸기에 연재가 더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이야기 진행을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걸 해야 하는지 표현에 대한 중압감을 느낀다고 언급했던 것을 보면 작품이 유기하는 게 쿨하다고 느끼는 예술병 말기라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각자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병 걸려서 화가 활동만 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거 하면서도 연재를 했었기에 조금 억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루머, 원작 소설의 무사시 서사 때문이다. 요시카와 에이지의 원작 소설에서도 미야모토 무사시는 최강의 검객을 추구하다가 끝에는 검설 일혈을 추구하는 구도자로 변모하죠.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철학적인 고뇌를 통해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며 정치적인 공세에 의해 억까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베가본드는 원작의 큰 틀만 가져온 전혀 다른 이야기로 봐도 무방한지라 크게 개의치는 않을 겁니다. 일전에도 이노우에는 농사를 어떻게 재미나게 그리지 고민이 엄청 됐었지만 이런 고민들이 재밌었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서 밝힌 대로 무사시에 자기 자신을 투영하고 있기에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작가로서 주인공으로서 갈피를 잡지 못하여 연재가 중단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노우에는 일전에 결말을 내놓을 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 말에 베가본드를 끝낸다고 했지만 끝내지 못했었죠. 그리고 이노우에가 주목하는 건 결말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어디까지 높은 곳에 올려놓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사랑전 이후 에필로그에서 북산의 패배를 그리 자세히 묘사하지 않았죠. 개인적으로 베가본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고점이 70인 대전 이후로 완결의 때를 놓친 탓에 또 한 번 자신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쉽지가 않을 겁니다. 70인 대전보다도 더 좋은 마무리를 그려낼 수 있을까? 그렇다고 갈류지마를 그리지 않고 무사시의 이야기를 끝내는 것이 진정한 끝이라고 할 수 있을까? 결국 어떠한 물음에도 쉽게 답을 하지 못하는 방황이 지속되었고 그 안에서 아직까지도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요약하자면 최종화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베가본드가 결말을 내지 않고 있는 것, 사실상 무사시의 자신을 투영시켜왔던 이노우에 스스로 품어왔던 마음의 변화, 두 번째로는 자신을 뛰어넘는 연출 방법의 고뇌 정도로 추측해볼 수 있겠네요. 일본 최강의 거모 미야모토 무사시가 최강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그린 하드보일드 액션 방랑 활극인 줄 알았건만 인생이라는 알 수 없는 여정을 방랑하며 울고 웃고 절망하고 사색하고 사랑하고 밤하늘을 바라보는 길 잃은 사람들의 인생사를 그려낸 베가본드 연재 중단의 이유에 대해 알아본 오늘의 풍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속에 헤매는 이노우에 작가님의 방랑이 끝나고 자유로워진 그 마음이 언젠가는 다시 베가본드로 돌아왔으면 합니다. 이상 서당캐피였습니다.